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요즘 너무 뜨문뜨문 만나니까 좀 느낌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네. 예, 일단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네, 뭐 예, 횟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예, 질이 중요하다. 예, 저는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승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질을 중요하게 이제 따져 보려고 네. 좀 뜨문뜨문, 조금 간헐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탈핵 토크쇼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저기 원자력 학회를 다녀왔어요. 아, 예. 그걸 뭐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좀 반대쪽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 탈핵 토크쇼 애청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네. 방송 잘 보고 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지. 예, 그럼 더 좋을 텐데, 예. 하여튼 이렇게 그 핵산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방송. 예. 그러나 탈핵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이 방송. 시청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혹시? 조회수. 조회수. 예, 조회수. 저희 지금 얼마 전에 그 누적 클릭수로 11만 회를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함께 많이 보고 있는 방송. 네. 탈핵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박근혜와 핵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갈 거고요. 그 전에 좀 그동안 또 워낙 뜨문뜨문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5월초에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먼저 좀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지난번 하죠. 방송한 직후에 그죠? 그 네. 신울진 핵발전소 기공식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MB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냥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영덕에 그 예전에 지난번 총선 때 녹색당 후보로 나왔던 박혜령 씨 그 영덕 그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박혜령 씨가 그날 그 1인 시위를 하러 그 갔었답니다. 그 MB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1인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한 100명이 둘러싸버려가지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혼자 갔는데 주위를 100명을 쌌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에스코트 뒤에서 따라오면서 에스코트가 아니죠. 뒤에서 따라오면서. 뒤에서 미행을 한 거죠. 미행을 하고. 하여튼 그 굉장히 그 민감하게 MB가 참석해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 1인 시위 하는데 그 각하께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둘러싸버리더라고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게 제가 이쪽도 종로소 쪽이랑 또 많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변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경우가 있고 그 심리적인 것을 경호하는 심리 경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하께서 지나가시다가 혹시라도 자기의 정책에 반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소위 심기가 불편해지신다는 거죠. 심기 관리.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그냥 농담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고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제 협조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그 심리 경호를 위해서 1인 시위 피켓이라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1인 시위가 있을 때는 그 근처는 완전히 둘러싸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경우 지침을 갖고 있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번에 울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근거 법률이 뭐냐. 역시 또 이제 그랬더니 대통령 경호실법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뭐 딱히 그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겠죠. 심기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부에 뭐 지침으로까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모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핵발전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참 문제. 그 사람들은 맨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엉터리 얘기를 자신있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지식경제부 장관도 그 대학생들, 숙대 대학생들이랑 같이 해가 토크쇼를 했어요. 거기서도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해가지고 일부 언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현재 태양광이 기존의 다른 발전에 비해서 100배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유언비어를 또 그래가지고 또 이쪽 태양광 협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꾸 이거를 그걸 또 애써 부인하는 건지. 그 면담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지금 많이 싸지고 있고. 사실 이야기를 그 숙대 대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토크쇼 바로 일주일쯤 전에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전됐다. 그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했는데도 일주일 바로 지나고 100배 나서 비싸다. 100배 비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근거 자료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태양광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네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태양광 협회에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참.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또, 미국이 전술 핵무기 배치를 검토한다, 미국 의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외신을 타고. 오늘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지금 얘는 없어진 있었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80년대 때는 뭐 수천 개가 있다고. 네, 수천 개가 있은 걸로 이미 다 그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철수한 거죠. 철수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재반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핵에는 핵이다. 뭐 이런 식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뭐 우리도 핵무기를 배치한다. 대응하겠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뭐 서로 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80년대 때는 국내에 있는 그 미군 핵무기 그걸 갖다가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반전 반핵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때 나온 거죠. 그때 다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건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단은 미국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걸로 입장은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는 내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기 그 얘기가 때문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또 뭐 한수원 비리 사건이 요즘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을 뭐 엉터리로 공급하고 뭐 다 그런 짝퉁 부품 비리 그 중고 부품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제자로 또 새로운 비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경주 월성이었는데 발전소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석산 개발권을 가지고 돈을 받은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나왔고요. 지금 부산지검에서 중심으로 해서 조사됐던 거는 이제 판결이 엊그제 났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구속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울산지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좀 아직 미결인 상태인 거고. 이 핵발전소에서 비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주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부 부품 그리고 뭐 발전소가 아닌 인근의 이제 개발권을 중심으로 한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뿌리를 좀 캐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비리가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내부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 문제, 부패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서도 굉장히 은폐나 이 불투명성이 심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정도에 한손 사장이 이제 새로 선임되는 게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한 분은 지금 한국자원공사 사장하시는 분, 한 분은 한손 내부의 인사. 근데 이제 내부에 계신 분은 이 한손 비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내부 승진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얼마 전에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취소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자로 조선일보 보도가 났던데 이 자원공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비리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한수원 이동에서 좀 한수원 비리 사건도 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있는 일들로 남은 것이 5월 25일 날 지난번에 이제 삼척
울진 두 군데에 대해서 신규 핵발전, 삼척, 영덕 두 군데에 대해서 신규 핵발전소 설명회를 했었는데, 삼척은 막았어요. 예, 삼척은 막았고, 영덕은 강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삼척에서 못했던 거를 지금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5월 25일로 25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2차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설명이 무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하는 걸 보면 뭐, 빨리 하겠다라는. 빨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뭐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예. 뭐 일단 그 상황들은 계속 카레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원래 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박근혜 씨, 박근혜 씨와 핵발전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참 허탈하다. 어찌 보면 조용히 사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일단 근데 뭐 박근혜 씨가 결국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고리 1호기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준공식 할 때 있었던 사진인 거죠? 네네. 예. 지금 뭐 관련해서 동영상도 좀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짧지만은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1971년 3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기공식이 열린 경남 고리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됐다. 가압 경수로인 고리 1호기는 설비 용량만 58만 7천 킬로와트로 1,560억 원이 투입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준공돼 성공적으로 가동됨으로써 비로소 한국 원전의 역사가 본격 시작됐다.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 국가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핵발전 홍보를 위한 그 일종의 핵발전의 필요성 이런 걸 하기 위한 다큐멘터리에 일부 삽입됐던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토크쇼 때문에 찾은 게 아니고, 핵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용어 때문에 사실은 찾았던 겁니다. 핵발전이냐 원자력 발전이냐. 예,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위에 있는 현판에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돼 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에는 핵발전소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그냥 뒤섞여서 쓰고 있었다. 보통 대통령의 연설은 밑에 보좌관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다 이런 표현들로 찾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핵발전을 상업용 핵발전을 열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뭐 대한뉴스 저희가 이제 사실 과거에 혹시라도 핵발전소 관련한 그 영상들에 박근혜 씨가 등장하는지를 보려고 대한뉴스 다 뒤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TV 뭐 다 뒤졌는데 안타깝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 참석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예. 일단 박정희 대통령은 친히 참석해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고리 1호기 준공식입니다. 이 준공식이 7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78년도면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공식 하고 있는 준공식이죠. 이 1호기 준공식, 5, 6호기는 기공식. 이 5, 6호기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리 2호기, 3호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이 기공식 하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이걸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핵발전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가동까지 시작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었고, 뭐 어쨌든 박근혜 씨는 그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굉장히 한 걸로 네. 그래서 각종 행사에 네. 대내외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7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 준공식 때 네. 그 준공식 기공식 다 마찬가지인데 대한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공업 시설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핵발전 관련한 또는 이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그렇죠. 위한 공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을 방문하는 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산업화의 필요성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봤을 확률이 제일 높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당시에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네.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핵발전소가 추진되고, 뭐 준공되고 이런 사정들을 아마 다 봤을 때, 다 네. 봤을 거고, 그죠? 네네. 또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의지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대통령이 친히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로. 네, 뭐, 볼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역대 핵발전소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여한 사례가 별로 없고요. 네. 사실은, 특히나 이게, 지난번 신울진처럼 이게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준공식과 기공식을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니고, 네. 단독으로 참여한 거는 거의 30년만 처음으로 MB가 이제 참여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79년도에 11.6 사건으로 그죠.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 정권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박근혜 씨는 사실상 이제 안 보이시게 되죠. 은둔 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가 사실은 박정희가 키웠던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회라는 네. 조직을 통해가지고 박정희가 키웠던 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의 정책 중에서 그죠?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 또 핵발전 정책이죠. 좋은 그 예 중에 한 게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나왔었던 핵발전 추가 건설 계획 중에 가장 많은 겁니다. 보시면 89년도 노태우 정권인 거죠. 네. 당시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던 건데 89년도면은 우리나라에 이미 10개의 핵발전소가 이제 막 이제 건설되고 있거나 78년에 78년도 한개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늘어나고 있는 동안은 10개 까지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핵발전소를 5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당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뭐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척울진까지 다 짓게 되면은 46개, 46개고 거의 비슷한. 지난주에 가서 보고서는 조금 전에 놀랬던 것 중에 한 개는 뭐냐면은 거기에 추가로 또 한 10개 정도를 더 짓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좀 놀랬던 건데, 이 당시에 89년도 이 계획이 추진이 됐었다면은 한국에 약 60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텐데 현재로도 이미 잡혀있는 계획만으로 46개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2031년까지 어쨌든 이런 계획이 그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은 2031년까지의 핵발전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약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획이 약간 좀 이제 다르기는 아마 하는데 발전소별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그 설비 기준이니까. 기준 용량이어서 네. 약간 숫자가 다르기는 그렇죠. 한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계획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이렇게 가는 와중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까지의 계획들이 된 목표치, 겁니다. 이 계획들까지 다 사실상 밑그림은 이때까지 다 나온 나온 거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지를 선정하고 있었던 데가 지금 4개 발전소 지역 이외에도 해남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다 검토가 됐었죠. 예, 이런 데들이 좀 더 많이 부지로 선정돼 있었고 예, 이 지역 중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삼척도 부지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 백지화가 돼버리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군사 정권 하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이어주는 군사 정권 하에서 어쨌든 핵발전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네. 또 굉장히 많이 짓겠다는 계획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랬던 상황이죠. 이랬던 상황이고 결국 이제 박근혜 씨가 다시 정치에 등장하게 되는 건 사실 이제 노태우 정권이 끝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박근혜 씨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다시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씨가 정치에 입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쭉 한번 발언을 다 찾아봤죠. 네. 내용을 봤는데 발언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수첩 안타까운 공부라고 거고. 해서 수첩에 많이 적어 놓으신다는데 수첩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언에 봤는데 수첩에는 그 수첩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혹시 핵발전 관련된 네, 내용이 있는지 있는지 좀, 없는지 네,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네.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가 국회 의원으로 있을 때 발언 내용도 또 봤더니 뭐 별로 없고. 특이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예, 특이한 게 없고 그냥 의례적인 발언들 네. 정도 선이 근데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참 문제가 이게 발언을 해야지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미 정치를 10년 이상 한 분이 글쎄, 한 당 대표만 나라의 해도 뭐. 당 대표만 해도 10년 네. 이상을 지금 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그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한다는 것은 예. 좀 문제가 있죠. 좀 예. 경우에 따라서 좀 무능하다 내지는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은 거예요. 안 하시지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은 이번에 총선 때도 어쨌든 새누리당 비례 1번을 그죠? 그렇게 한 민병주 거니까요. 씨라는 예. 원자력 과학자, 핵발전 네. 과학자를 한 것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는 직접 네. 말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핵발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뒤에 뭐 보여드리려고 뭐. 그랬는데 한번 네. 얼마나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죠. 그렇죠. 새누리당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가 얘기를 안 한다면 새누리당 어쨌든 이라도 새누리당의 뭐 저기 새누리당이라도 새누리당을 이끌었으니까 이번 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뭐라고 했는지를 음. 한번 찾아봤죠. 네. 예. 그랬더니만은 이제 여러 정당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뭐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자유선진당도 답변을 X, 했네요. 예, 네. 동그라미 X 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진보신당, 녹색당까지 다 답변을 했는데 새누리당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전체가 내용이 답변 없음. 거부. 네, 이렇게 됩니다. 거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나서 그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도 핵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죠. 예. 네. 다 답변 보시고. 예, 답변 거고. 이게 참 평가하기 너무 곤란한.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하면 그냥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게 답변이 없으니까 그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는 오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뿌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네. 50 때 만들어진 민정당 그죠. 네. 민정당이 또 민주자유당 뭐 네. 이름 막 민자당 바꿔가면 맞춰가지고. 어쨌든 지금 결국 와서 이게 새누리당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50하고 또 60하고 때 그 민정당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그 아까 보신 89년도 그죠? 네. 89년도 당시에 50개를 추가 건설하겠다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정부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뿌리로 가면 뭐 사실은 더 들어가면 박정희까지 연결이 되는 네. 정당이니까 네. 이 정당의 생각은 일단은 뭐 핵발전은 그냥 확대하는 걸로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의 뭐 어쨌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근혜 씨니까 네. 본인은 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정도의 네. 예.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답변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새로운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거부하는 두렵게 하는 거죠. 거죠. 어차피 내가 반대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거라면은
굳이 뭐 한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한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특히 무시하기 전략. 이번 총선은 고리 1호기 문제나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묵묵부답으로 그죠. 무응답으로 아마 하는 게 무응답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선거에 낫다는 판단인 거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다 답변을 거부해서 탈핵 토크쇼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보수라도 자유선진당은 하잖아요. 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보수라도 일단은 옆에 그 자유선진당은 기본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찬성을 했어요. 뭐 이렇게 그 10대 공약에 핵발전 관련 언급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일단 답변이 있었고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핵발전소 폐쇄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폐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폐쇄로 가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 동의하고 있고, 뭐 기타 몇 가지 약간씩 다른 거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30년까지의 재생 가능의 에너지 비중을 목표로 얼마로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30%까지 가자. 뭐 이런 굉장히 또 적극적인 입장. 어쨌든 있습니다. 뭐 같은 보수라고 하는데 자유선진당은 입장을 내는데 새누리당은 입장을 안 내고. 그 자유선진당이 후쿠시마 이후에 몇 차례 이 핵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부 토론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반면 새누리당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제 이 박근혜 씨가 핵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지금 계속 그 경선 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박근혜 씨와 함께 또 같이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죠. 분들 얘기도 오늘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중간에 음악 하나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그간 어떤 핵 문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정책들을 취해왔고 발언들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ち当然バイバイ APP バイバイ原発ハッピーネスラブ世界が見てる福島世界が見てる福島네. 예. 이 음악은 사와다 켄지라는 가수가 부르신 거네요. 예. 연세는 좀 있으신 분인데 참 48년생이시니까 참 저희 음악 소개해드리는 거 보면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글쎄 예, 참 고군분투 고군분투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팝 가수 중에 한 분이시고 안전평화 쪽 노래를 많이 그래서 만드신 분이네요. 헌법 구조 문제. 네, 일본의 평화법이죠. 네, 평화법 말하는 헌법 구조 문제 가지고 노래도 많이 만드셨고 핵발전소 안녕, 예. 1000만 명 서문 운동에도 참여를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이 반행 노래, 네. 반행 노래를 또 만들어서 또 네. 부르고, 예.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네. FAPP 후쿠시마 아토믹 파워 플랜트일 예. 것 같은데, 예, 여기 이런 것들을 올해 또 3월 11일 날 발표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계시는 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와다 켄지. 예, 노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예, 참, 몇 번 그런 말씀 저희가 반복해서 들었는데, 한국의 좀 뮤지션들이, 얼마 전에 김익준 교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본인이 지금 작사, 작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유튜브에 뜰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좀 반액 가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좀 반액 가수 나와주기를 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요 얘기를 저희가 올 초에, 요걸 그냥 보여드릴까요, 그냥? 네, 예, 조금 뭐 연필로 긋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찾은 게 그죠? 올 초, 이제 겨울 인턴들이 이것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론, 뭐, 별의별 걸 다 뒤져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이랑 이제 원자력, 뭐, 핵발전, 이런 식의 키워드를 찾았는데, 박근혜 씨는 유일하게 한 개 나왔어요. 유일하게 한 개 나온 게 옵니다. 이겁니까? 예. 네. 올해 1월 달에 나온 발언인데요. 뭐, 네.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국정 운영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된다. 네. 원자력, 복지 등도 과학기술과 이공계 IT로 풀어낼 수 있다. 과학기술이 치매, 신종플루, 구제역, 지진, 원자력 위험 등에서도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전형적인 네,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표현인 거죠. 네. 이게 과학기술이 실제로 이런 뭐 신종플루라든가 구제역을 극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과학기술만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 단순하게 뭐 백신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냐.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발생한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현대 그렇죠. 문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또 네. 원자력 같은 것도 사실은 안 했으면 그죠. 지금 네. 위험할 리가 없는데 없는 건데. 핵 때문에 위험한 거고 네. 과학기술을 맹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생각을 가보면은 그런 겁니다. 핵발전을 그냥 안전하게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그죠. 그때 그렇게 많이 고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처음에 미국이 핵무기 개발했을 때 네. 그게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고해를 많이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시나 봐요. 네. 네. 핵발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네. 보고 또 사실은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을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자로 한 것도 과학기술 입국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의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국가 정책을 풀어나갈 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들이 그죠? 네, 있는 거고 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가장 곽강받았던 때가 또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네. 과학기술 입국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을 했었고 네. 그것의 또 핵심 중에 한 개는 또 핵발전이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진흥하고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네. 문제는 그 과학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과학기술인지가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가치나 철학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자력이라는 건 이미 네. 잘못 시작한 거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핵발전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것인지 네.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소 폐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철학은 없고 그냥 네. 무조건 과학기술이면 된다라는 네.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저희가 또 미처 찾지 못한 네. 과거 박근혜 어록. 후보 네. 예, 뭐 여러 가지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네. 또 많이 제보해 주시면 네. 저희도 이후 다음 방송에서도 네,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특히 뭐 네. 관련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더욱 좋겠고요. 자, 이제 그리고 뭐 이왕 하는 김에 그죠? 네, 뭐 다른 제대로 가고- 대선 후보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한번 예, 가보시죠. 예. 아, 이게 제가 영어로 된 걸로 한국어로 바꾸질 못해가지고. 한국의 핵주권. 네, 한국에. 이게 2006년도 조선일보에 실렸던 그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위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찬회 네. 세미나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이 책을 같이 읽고 토론을 했답니다. 네. 보시면은 비핵화 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우익 내부에서 네. 이 핵주권 논의가 굉장히 떠오르고 많이 있죠. 떠오르는 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06년도 이때부터 네. 이제 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세미나를 했던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북한 핵실험, 핵개발과 지금 남한에서의 이 핵무기, 핵주권론 이게 지금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사실은 예전부터 북한의 강경파와 남한의 극우는 서로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통하고 있는 서로 뭐 그런 밀어주는 거 얘기들, 아니냐라는 예. 얘기들이 사실 있을 정도로,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이제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 이제 그 전략 핵무기를 도입해야 되는 거 한국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사실 미국의 또 굉장히 매파와 한국의 극우는 또 맥이 다 있습니다. 작년도 3월 11일은 이제 우리는 계속 후쿠시마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3월 3일부터 4일까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협정을 논의하는 담당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저기 할아버님들이 네. 종묘공원에서 네. 단체로 집회를 하셨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고 네. 북한 핵시 시설을 폭격해라. 네. 그래서 아예 핵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네, 네, 그야말로 전쟁하자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 시위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3월 3일인데요. 네, 네. 이 한미원자력 협정 내용 중에 보면은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 관련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력한 인사가 요번에 또 대권을 노리고 계시는 정봉준 의원이시죠. 네. 이때 무슨 발언을 했느냐? 미국의 핵 우산은 필요하지만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핵우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핵우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핵을 안 갖고 있더라도 그렇죠.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핵우산론인데 핵우산론인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핵 무장은 다소 민감하지만 최소한 북한 핵이 폐기될 때까지는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까 발언들. 나왔던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죠. 계속 정몽준 의원은 이런 식의 발언들을 네. 해왔고요. 이거는 정몽준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2009년도에 역시 또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한나라당 정책위가 공식적으로 당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들이 있을 때 평화적 핵주권에 합당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핵주권에 관한 얘기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평화적 핵주권이라는 게 붙었어요. 좀 모순이죠. 모순이죠. 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평화적이다. 평화적일 이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핵무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핵을 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를 핵주권론 네. 문제가 죄송합니다. 네,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러한 논의 자체를 핵주권론 논의 자체를 자제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 정도의 핵주권을 갖는 게 부당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은 안 된다. 재처리 같은 걸 하자는. 일본은 재처리와 농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는 거죠. 다 하자는 얘기죠. 그건 뭐 언제든지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무기와 핵발전은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은 핵발전에 쓰이기 위한 우라늄을 먼저 만들고 근데 하지만 그 기술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핵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쓰이게 쓸 되는 수가 거죠. 있는 거죠. 예. 이게 구체적인 발언을 통해서 예.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당시의 한나라당 정책이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예. 새 한나라당도 있더라고요. 새 한나라당. 지난 통선에 한나라당이 새 한나라당으로 저 며칠 전에 핵누리당이 만들어진 예.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네,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이거를 반핵 진영에서 정당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예. 어쨌든 지금은 새누리당. 네, 지금은 새누리당이고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 그런 좀 상당히 상황인 거죠. 호전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또한 핵발전과 핵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들을 그래서 어쨌든 펼치고 한반도 있는 거죠. 비핵화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될 목표인데 네. 명백한 목표인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방향하고 지금 거스르는 네. 그런 발언과 이런 것들이 이 새누리당 같은 데서 나오고 있고 네. 대선 주자 입에서 나오고 있고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은 이 정책 기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핵주권론에 대해서 상당히 네. 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고요. 역시 발언을 안 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정몽준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로 차별을 했던 하려고 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네. 한때 정몽준 의원이 그 신고리 핵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울산 지역구를 네, 갖고 그렇죠. 있고 네. 할 당시에 많이 또 지원도 뭐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서도 네.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좀 개인적인 문제하고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울산에 현대중공업 그렇죠.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걸로 보는 게 좀 정확한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분 자신은 핵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네, 발언들을 그렇죠. 많이 네. 하셨던 분입니다. 네, 하여튼 네. 뭐 앞으로 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핵발전 문제 또 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대선 주자들의 네. 발언이나 이런 것들 입장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정도 소개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난 탈핵 신문에 나왔던 얘기죠. 네, 예. 지난번 우리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정당 정책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번에는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각 선거에 나오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중에서 잔액 정치인으로 선정됐던 분인 거죠. 하늘색이 제일 많아요. 하늘색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정당의 정책은 그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거고. 역시 새누리당이 잔액이 그죠 많이 굉장히 쏠려 있다는 게 많이 있는 거죠. 표만 보더라도 있는 확인하실 거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무거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풋풋한 또 청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도를 좀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찾아가는 탈핵 토크 그죠? 네, 찾아가는 탈핵 토크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것도 좀 준비를 하면서 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막상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발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모신 분은 그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오윤명 씨. 예, 오윤명 님이고 이게 저기 대학 텃밭 운동도 하시는 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 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들어보면서 오늘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현재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도시형 순환 농업 및 로컬푸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파절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분을 퇴비화할 수 있는 화장실과 시설을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생산된 퇴비는 바로 앞마당에 마련된 텃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텃밭에서 만들어진 채소류들은 전부 신촌의 수카라 같은 유기농 카페에 납품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도시에 많은 텃밭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거는 비누 안 쓰기인데요. 비누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 몸을 위해서도 비누를 안 쓰고 있습니다. 비누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제 몸의 피부를 많이 상하게 하고 실제로 제 피부가 20년 동안 몰랐는데 약간 민감한 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를 안 쓰면 제 피부가 좋아질까 약간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요즘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손은 특히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 14일 정도 비누를 안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누를 최대한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핵발전소가 터지면은 언젠가 터질 것 같고 안 터져도 나중에 방사능은 심하게 유출이 돼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기도 싫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낳은 아이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도 싫어서 삶의 의미가 약간 사라졌었어요. 당시 탈핵을 외치고 실제 탈핵을 외치면서 제 행동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을 더 많이 찾고 실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정말로. 저는 예전에는 자연에서 얻는 태양열 에너지며 뭐 풍력 에너지 이런 거 정말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결국엔 다 석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석유가 사라지면은 그러한 에너지 생산 방식도 결국엔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자체에 기대지 말고 나 스스로가 에너지 없는 생활을 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